예. 다음 한 가지 또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싶은 내용은 김정은이가 말입니다.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베이징 주재 지국장이 책을 하나 냈어요. 어떤 책을 냈냐면 마지막 계승자 김정은 평전을 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계승자 김정은 평전, 이거를 이제 내가지고 요즘에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뭐냐면 이 파이필드 베이징 지국장이 김정은의 보좌관 한 명이 한국의 전통적인 아주 유명한 점쟁이한테 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점을 보고 갔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맨날 얘기한 게 작년에 6.12 정상회담 이전에 맨날 얘기한 게 그겁니다. 김정은이가 믿고 있는 거는 딱 한 가지. 뭐냐, 김정은이는 자기는 종신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하나 속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계약직 대통령이니까 재선이 되지 못하게, 또 아니면 재선이 되지만 않는다면 이제 자기는 트럼프 대통령 때를 이렇게 살짝 속여가지고 넘겨서 핵보유국을 이제 유지하려는 이런 아주 앙큼한 속심을 갖고 있다고 계속 얘기를 했죠. 근데 요게 이제 여기에서 드러난 거예요. 이 베이징 파이필드 지국장이 쓴 책에서 드러난 거예요. 이 애나 파이필드 이 사람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 UN 북한 대표부의 한 외교관이 뉴욕의 코리아타운의 유명한 무속인을 찾아가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를 물었고, 그 무속인이 트럼프가 된다, 재선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시점과 소스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는 북한이 트럼프의 재선 여부에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애나 파이필드 이 지국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김정은은 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관심이 많으냐? 왜 관심이 많으냐? 자기는 종신직이잖아요. 그리고 김정은에게는 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와 미국에서 이때까지에는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이 북한이 땡강 부리면 그 땡강을 받아줬죠. 그래서 당군과 채찍이라고 하지만 거의 당군만 제공하는 육자회담이라는 것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물렁물렁하게 하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하면서 핵을 계속 개발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강력한 대북 제재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 김정은이 보기에도 러시아도 안 도와주지, 중국도 예전 같지 않지, 그러니까 좀 힘든 것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이제 어떻게 하나 견뎌야 되는데, 이때 이제 김정은한테 아주 좋은 케이스가 생긴 거죠. 그게 뭐냐, 바로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정권이 출범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김정은에게는 뭐라고 하여튼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행운이 찾아온 겁니다. 행운이 찾아왔는데 이게 지금 미국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파워풀하시니까 이 문재인이가 지금 속여서 줘야 되는데, 속여서 조금 줬겠죠.
그런데 도둑질해 먹는 거는 배가 안 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조금 아주 그 배가 안 차니까 항상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저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계약직이 끝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빨리 계약직이 끝나면 자기는 정신직이니까 또 그때 가서 핵을 가지고 또 밀세, 강길세 하면서 뭐 내밀었딱 뒤밀었딱 이렇게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삥뜯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김정은이가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죽이나 궁금했으면 북한의 외교관이 뉴욕에 가서 그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것까지 물어봤겠습니까? 워낙요 북한의 이 김씨 족속들은요 아주 이 점쟁이들을 좋아해요. 점쟁이들을 좋아해요. 원래 뭐 어떤 이제 일설에 따르면 김일성의 고모되죠. 고모 김형실인가? 하여튼간 내가 이름이 좀 잘 생각 안 나는데 김일성의 고모 중에 점쟁이가 있었어요. 점쟁이가 있었고요. 예, 김정은이는 이 통치 기간 내내 점쟁이를 옆에 달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아마 김정은이도 지 아버지가 한 거를 본받아서 점에 좀 아주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뉴욕에 가서 오죽이나 궁금했으면 자기네 그 점쟁이들은 점을 잘 못 치나 보죠. 자기도 옆에 점쟁이가 있는데 뉴욕에 가서 점쟁이한테 물어봤는데 아쉽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김정은의 실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는 우리 자유애국 이 국민들이 무조건 힘을 합쳐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우리가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게 김정은을 잡는 길이에요. 김정은이가 겁나하는 걸 우리가 하는 게 북한의 김정은을 제거하는 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재선이 되시면 2020년부터니까 2021, 22, 23, 24 뭐 이렇게 있다 보면 김정은이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예, 어쨌든 이 점을 보고 간 그 자는 아주 실망하고 돌아가실 겁니다. 실망하고. 그런데 이 애나 파이필드 이 지국장이 이번 그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썼더라고요. 김정은의 특성에 대해서 많이 썼는데 뭐 11살 때 김정일이가 권총을 김정은이한테 줬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3살 때 자동차를 운전하고 사격을 해가지고 뭐 아주 사격술이 좋았다 뭐 이따위 선전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 김정은이는 뭔가에 빠지면 아주 강박적으로 이렇게 이제 집착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이제 기술을 했고요.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추워도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담았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도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김정은이는 핵을 넣는 순간에 김정은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자기가 핵과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핵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핵을 넣는 것은 김정은의 운명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애나 파이필드 지국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김정은과 핵은 절대로 같이 가는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도 하나 이렇게 좀 재미있는 설명이 나온 게 뭐냐면
김정은이는 이제 앞으로 오랫동안 북한을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북한 주민들의 지금 충성심이 바닥이거든요. 밥을 굶기니까. 이게 경제가 너무 어렵고 이렇게 되니까 그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경제를 발전시키는 수단으로서 김정은이는 지금 이 핵을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김정은이 존재하는 한 이 핵폐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께서 좀 더 강력한 대북 제재로 김정은을 압박해야 되고요. 그 김정은이가 살아있는 한 북한의 비핵화는 전혀 불가능하다. 이것을 정말 지침으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은이 원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안 되는 거,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 거, 이걸 원한단 말입니다. 얘가 바라는 건 그밖에 없어요. 자기는 종신직이니까 이 종신직의 이 끈을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북한에서 공산주의 봉건 노예 왕조를 작살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진정한 FFVD, CVID, 이런 완전한 비핵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